자, 영수증 수치 명세 및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회계관리, 재무회계, 정보관리 2 영수증 수치 명세서 외에 여기서 작업하는데요. 자, 영수증 수취한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또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에 적용하라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미 회계편에서 봐왔던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기본적으로 정규 증빙이 수취되는 부분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다가 여러분들이 경비 등을 입력을 할 때 그 경비 지출된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면서 뭐 경비 등 송금 명세서다, 뭐 지출 증빙 제외 대상이다, 아니면 수취 못했어요 등등 이런 것들을 전표 입력할 때 표시를 했어요. 이 표시한 내용들이 다 여기 서식에 다 찍게 돼 있는 거, 그거 제출하는 겁니다. 그 제출을 하면서 어떻게 가산세 적용될 것들은 적용하라라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다른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3만 원입니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재원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 계산서라든가, 이게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전부 다 적격 증빙이죠. 이 적격 증빙 외의 것을 받았다면, 증명을 받았다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라는 것을 제출을 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라든가 소득 금액을 추계로 하는 경우에 추계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소규모 사업자는 누구냐? 소규모 사업자는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아직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뭘 갖춰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라든가 또는 직전 사업년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되는 자, 원천 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원 등에 해당하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전부 다가 소규모 사업자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제출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 안 해요. 미제출하거나 또는 부실기재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된다라면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거고요.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및 소득금액 추계 사업자는 제외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 아니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증명 서류를 수취했다. 그때는 가산세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2%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비 중에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가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요. 적격 증빙 미수치로 인해서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예 접대비에 관련해서는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에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를 해야 되는데 수취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지출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손금, 필요 경비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예 비용 처리를 인정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가산세를 중복해서 부과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업무 처리 순서는요. 영수증 수취 관련 전표 입력 방법은 회계편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 보면 되고요. 요건 여러분들 회계편에서 다시 한번 가보시면 되고요. 관련되는 서식의 작성 순서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다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서 그러면서 가산세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게 있더라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가산세 명세 탭이 있는데 이 탭에서 가산세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영수증 수취 명세서 서식부터 볼까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F4 불러오기 해가지고 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F4 불러오기 합니다. 그런데 여기 쭉 공급자, 뭐 상호, 성명, 거래 금액 쭉 하면서 나와 있는 이 12번에 구분란이 지금 여기에는 비어있는 란이 없는데 비어있는 부분 자체는 비어있는 부분은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 구분 코드가 이렇게 쭉 뭐 19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번이다. 그러면 3번은 뭐냐면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거래들이 집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이라고 되는 것은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거래로 입력된 자료고요. 12번 구분 코드, 여기 그 구분 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로 입력한 거고, 그게 가산세 적용이다라는 얘기고요. 미사용 내배 탭, 미사용 내역 등 탭에 다 집계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1번 해가지고 명세서 해당 없음,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1번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입력한 이 자료는요. 어디 F8 명세서 없음, 이것을 클릭을 해서 보면은 전표 입력된 부분 중 3만 원 초과 부분 중 명세서와 해당 없는 관련되는 내용들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미사용 내역 탭 해가지고 봅니다. 미사용 내역 탭 보면 이렇게 쭉 뭐 금융보험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 뭐 전기통신 쭉쭉 이렇게 돼 있고요. 명세서 제출 대상 여기 10에서 11 마이너스 이 부분이 가산세 적용 대상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가산세 적용 대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 명세 및 그 다음에 경비등 송금 명세서니까 경비등 송금 명세서 가서 F4 마찬가지로 불러오기 하면 회계 전표 입력이 입력됐던 자료들 쭉 다 불러와줘서 반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F7 저장해가지고 작성 마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 적용 대상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에 가보게 되면 여러 가지 쭉 탭이 있는데 이 중에 5번 가산세 명세서 탭에서 F12 불러오기 하게 되면 증빙 불비 미수치 금액, 증빙 불비, 그러니까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이 금액들을 전표에서 불러오시겠습니까? 예스. 팝업창이 활성화됩니다. 팝업창이 활성화되면 예 눌러가지고 선택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F7 저장 이렇게 쭉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화면들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관련되는 그 회사 코드마다 좀 다른 부분들을 불러와서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직접 작성해 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수증 수취 및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을 간단히 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뭐냐면 자,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우리가 이자부터 해가지고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해가지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까지 해가지고 종합소득금액을 뽑아 옵니다. 이 종합소득금액 계산하는 과정에서 결손금 2월 결손금은 미리 다 정리를 하고 이 소득금액이 나오면 이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부분입니다. 소득공제 이 부분 그리고 나중에 특별 세액공제하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오고 과세 표준 금액이 뭐예요? 곱하기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 나오고 이 산출세액 나오면 여기서 세액공제 가면 쭉쭉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살펴보는 것은 이 소득공제하고 그리고 특별세액공제 이 부분을 여기서 요거하고 여기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공제는요. 기본공제 첫 번째 기본공제인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1인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이니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다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이 있다면 자, 여러분들 법 규정을 딱 보다 보면 어느 경우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제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약간 달라지는 게 있어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공제한다. 아니면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공제한다.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종합소득이 있을 때는 뭐 다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있는 사람 모두에 대해서 적용이 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공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공제를 못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서를 볼 때
종합소득이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냐라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기본공제 대상 자체는요,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한테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1인당 150만 원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봐왔어요. 어디에서 봐왔을까? 원천세 편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든가 이거 할 때 이미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했던 내용 종합소득에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제 대상자 본인부터 해가지고 배우자, 부양가족 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인은 당연히 150만 원 공제하고, 배우자, 여기에 법률상 배우자, 그럼 뭐야?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면 뭐야? 사실혼, 그냥 동거에서 살고 있는 배우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배우자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직계 존속, 조부모, 외조부모 다 포함하고요. 배우자, 직계 존속 다 포함합니다. 직계 비속의 자녀, 외손 자녀 이런 거 쭉 다 포함하고, 며느리는 제외하고, 형제, 자매, 뭐 생계급여 수급자, 위탁 아동 등등등등 이렇게 했을 때, 자, 뭐 배우자는 상관이 없어요. 배우자나 본인의 경우는 연령이라든가 이런 거 제한이 없는데, 나머지는 위로 60세 이상, 아래로 20세 이하. 그러니까 다시 중간에 있는 사람은 네가 벌어서 살아라 라는 얘기예요. 네가 벌어서 살아라는 얘기는 공제 안 해주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 돈을 벌고 있다면 100만 원 이하, 즉 뭐냐면 100만 원 초과해가지고 소득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제 안 해주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공제 받으려면 연령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 요건도 같이 동시에 충족을 해줘야지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우자야 나랑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연령 요건은 없지만, 배우자부터 해가지고 멍땅 다 뭐예요? 소득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제 받으려면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 기본 공제 대상자, 기본 공제 대상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한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자도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 양도소득을 모두 포함하면서 다만 비과세라든가 분리과세 소득 같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 부모님이 부동산의 양도한 또는 누군가 퇴직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과세는 그렇다죠. 분리과세.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 합해서 2천만 원 이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안 해요. 분리과세로 떨어져요. 자, 그랬을 때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1,900만 원 있다. 1,900만 원 있다라고 한다면 소득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대상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공제 대상에. 자, 불과세 소득을 제외한다고 하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자 배당이 뭐 1,900, 1,800만 원 정도만 돼도 금융자산이 꽤 큰 금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 대상에 포함을 시켜주겠다라는 내용. 자, 맞벌이 부분은 배우자 공제가 기본적으로 안 될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될 거고요. 퇴직금 받은 자 공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부모님 국민연금을 수령을 해요.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보내줍니다.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연금 소득 금액을 파악한 후에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도 소득 요건은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장애인이라도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소득 금액이 많다라고 하면 알아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 이때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중증 진료 등록 확인증은요, 장애인 공제 증명서가 아니다라는 거. 뭐 중증이면 뭐 이거 공제돼야 되지 않느냐 뭐 등등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암 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이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 요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 판단을 할 때 보통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데 연령 판단할 때 해당 연도에 해당 연령이 도달이 됐다. 예를 들어서 20세 이하인데 20세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30일에 현재 보니까 20세가 넘어갔다. 그래도 해당되는 연령이 있으니까 공제가 가능하다. 사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사망하기 전날로 판단을 해주니까 대부분 다 공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기본 공제고 추가로 또 플러스 공제해 주겠다.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기본 공제 외에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건 뭐냐면 자, 경로 우대자. 위로 60세 이상이 되면 부양가족 공제되면서 그 부모님이 70세 이상이시더라. 그럼 경로 우대자 공제 추가적으로 해주고 장애인이면 추가적으로 공제해주고 한부모 부녀자 공제 마찬가지로 이때는 공제되는 금액이 기본 공제되는 것은 1인당 150만 원이지만 추가 공제되는 금액은 좀 달라지네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달라지고요. 자, 한부모 공제는 부모님이 한 명이다는 얘기. 배우자가 없어요.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되고요. 부녀자 공제는 부녀자 여성분입니다. 해당 연도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되고요. 배우자가 없이 부양가족이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거나 이럴 때 부녀자 공제를 해주는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두 가지 다 충족이 된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적용을 하는데 어떤 거 하겠어요? 더 공제 많이 받는 거 한부모 공제 적용을 해 주겠다는 얘기고 그 외 나머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공제 볼까요? 특별공제는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보험료 같은 거 납입을 했겠죠. 내가 월급 받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 띈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물론 지역에서 납부한 보험료도 당연히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국민연금 낸 거, 건강보험 낸 거, 노인 장기 요양, 고용보험료 낸 거 누가 부담한 거? 근로자라든가 소득자 본인이 부담한 부분. 회사 부담분은 회사 경비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본인 부담분을 얘기하는 거고 주택자금 공제, 개인연금 저축 공제, 벤처, 투자조합 출자한 거 그거 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공제해 주겠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공제, 장기, 집합, 투자증권, 소득공제 이런 부분들이 쭉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보시면 될 거고요. 세액공제는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소득공제는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해서 소득공제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공제되는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데 우와 보기만 해도 끔찍하게 엄청나게 많죠. 기본적으로 자녀 세액공제부터 시작해가지고 7세 이상 20세 이하 손자녀 포함해가지고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연 45만 원에 초과 1인당 30만 원 있고 출생 입양자 세액공제 쭉쭉쭉쭉 다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부양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반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죠. 근로소득이 있어야지만요. 그래서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30% 내지 55%를 근로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알아서 공제세액 적용해 줍니다. 배당세액 공제는 나중에 금융소득 설명할 때 하겠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할 때 설명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자와 배당 금액을 배당소득을 합해가지고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뭐 한다고 했어요? 종합과세 된다고 했죠.
그때 배당세액공제는요,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배당소득 금액이 있다면 2천만 원 넘는 금액 중에서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배당소득 금액이 있다면 그 배당소득 금액의 지금 현재는 10%에 대해서 플러스 합산을 해줘요. 소득금액에 합산을 해줘요. 어이? 줄여도 시원찮은 판에 소득금액에 왜 합산을 해주느냐? 그것은 이중과세 조정 때문에 그런데 그건 종합과세 할 때 다시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여하튼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그로서 적용이 되는 배당소득이 합산이 돼 있다 그러면 배당소득 총수익 금액에다가 거기다가 10%를 더 얹어서 소득 금액을 오히려 늘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세액공제 계산할 때 배당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금액에 플러스 해놓고 나중에 세액공제 때 세액공제를 빼줍니다. 넣고 빼기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기장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장부를 기장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장부기장은 복식부기 의무자는 당연히 장부기장을 해야 되는데 간편장부 대상자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한다면 간편장부를 신고해도 되는데 간편장부가 열심히 장부를 기장해서 복식 기장했다 그랬을 때 참 잘했어요 라고 해가지고 세액공제 해주는 게 기장세액공제고 재손실세액공제는 재해를 당했을 때 20% 이상 상실을 합니다. 그러면 재손실세액공제 해주는 것은 법인세법에서도 적용이 됐었죠. 자, 외국납부세액공제는요.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 안에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세금을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 소득하고 합산해서 국내 세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세금 내, 국내에서도 세금 내. 어떻게 됐죠? 이중과세가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알았어, 내가 빼줄게. 이중과세,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자, 이것은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고 배당세액공제는 뭐예요? 금융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가 이중과세가 되다 보니까 그 이중과세 조정 요런 부분들은 둘 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퇴직연금계좌 포함해가지고 연금계좌에 불입을 하게 되면 900만 원 한도 12% 또는 15% 세액공제 해주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히 누구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연말정산, 원천세에서 연말정산하면서 살펴봤죠. 이 사람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해줍니다. 다만 이제 의료비라든가 교육비의 경우는 성실신고 대상자도 성실대상자도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고요.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있을 때 세액공제 해줍니다. 사업소득이 없거나 원천 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얘네들 간편장부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뭐예요? 기부금 세액공제. 그러면 사업소득 있는 사람들은 뭐 해준다고요? 필요경비 산입을 해준다는 것은 기부금 조정편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월세를 내고 있더라라고 하면 그거 세액공제 해주고요.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가 13만 원, 그 외에는 7만 원.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세액공제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표준되는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만 쭉 다 입력만 잘 해주게 되면 컴퓨터에서 알아서 잘 반영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프로그램 활용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